페트롤전북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함윤호입니다. 페트롤전북에서는 분기별로 지역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주는 지방방송이 지방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방꽃은 그래도 핀다. 청년 취업과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해볼 텐데요. 1년 한 해 떠나는 청년 인구가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인구가 200만 명 선에서 지금 176만 명 선까지 무너졌는데 1년에 10,000명씩 20만 명 정도가 20년 동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에는 169만 100명, 2050년엔 149만 300명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청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졸업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에 일자리를 찾으면서 정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각계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 속에서 오늘 대학과 행정과 기업 그리고 실제로 청년 취업을 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을 대표해서 전라도 김광수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광수입니다. 네, 그리고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호봉입니다.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태입니다. 네, 기업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창의 귀농의 베리류 가공식품 제조 유통과 농업의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고창 베리팜 영농조합법인의 박재숙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북 최초 아기 유니콘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테라렉스의 김태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에 머물고 있는 청년 직장인을 모셨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 연료전지 생산 중견 기업이죠. 주식회사 비나텍 기획실 인사팀에 재직 중인 정현철 매니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현철 매니저입니다. 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6분의 근심, 걱정 그리고 대안, 비전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가장 그래도 걱정이 많은 분들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역시 대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북대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영호목 총장님. 네, 맞습니다. 예, 뭐 지금 봄이 한창입니다. 뭐 캠퍼스에 정말 봄꽃들이 만발해서 철쭉도 만발하고 있어 캠퍼스 굉장히 아름답고요. 사실 그래서 그 캠퍼스는 아름다운데 거기에 근무하는 저 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은 사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99.8%의 신입생 충원율을 보였는데 내년만 해도 입학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약 한 8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24년이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총력 체제로 내년에 그 뭐 속된 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그래도 거점 국립대여서 걱정은 합니다만 네. 속 타들어가는 심정은 조금 그래도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4년간 또 총장으로서의 역할, 그 의지와 목표는 뭐 대단하게 잡으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걱정이 없다고 뭐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결국은 그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사실 좋은 연구와 좋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사실 이제 학령 인구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예전처럼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뭐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원광대학교의 박성태 총장님 모셨는데 참 익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종합대학으로서 우리 익산 시민들의 자랑입니다. 자부심이고. 그런데 원광대학교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이 지금 다 어렵다고 하고 대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직이 전부 다 인구가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신입생 충원율은 그런대로 95.36%를 달성해서 어느 정도는 신입생을 잘 모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신입생들이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재학생 충원율을 높여야 하는 측면이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인 것 같고, 또 그러고 나서 잘 가르쳐서 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다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다 합심해서 그러한 측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꼭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들을 자식이나 동생같이 알고 이끌면서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면서 같이 살아나가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취창업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지역사회에 정주하는 그러한 측면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익산이라고 하는 곳은 전주 다음으로 이제 인구가 많은 곳이고 지역구가 두 곳이나 있는 곳인데, 사실 익산의 원광대학교의 학생 충원과 교직원의 이 숫자가 익산의 또 이 정치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 속에서 원광대학교 이제 4년에 또 이 역할을 총장을 맡으셨는데, 그 방향성이나 현실에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또 주문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방향을 세우고 계실까요? 이제 방향이라는 측면은 결국에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교육, 연구, 산학, 협력, 봉사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융합하고 실천하는 측면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익산은 27만 8천 명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중소도시에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경우도 드물고, 또 실제로 원광대학교가 익산에서 하고 있는 측면은 상당히 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원광대학교에서 실제로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60% 되고 전라북도 학생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인구가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일 때 250만 명, 그렇죠. 10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5천만 명 됐는데 17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구 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은, 그런 대로 또 틈새 시장을 찾아서 우리가 교육하고 연구하고 산학 협력한다고 한다면 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지금 봄을 만끽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시절이 곧 돌아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두 총장님으로부터의 어떤 의지를 좀 들어봤습니다. 옆에 듣고 있던 우리 정현철 매니저는 예. 역시 총장님들이 이렇게 톤도 무겁고 내용도 예. 무겁고 그러신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자, 비나텍에 뭐 입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전주에서 초중고를 나왔고요. 이제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비나텍을 선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에서 최고의 장점은 사람이 없다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는 조금은 안 될 수 있더라도 지역에서는 조금만 튀거나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그게 또 새로운 경쟁력이 돼서 가지 않을까. 저 또한 사실은 제가 잘나서 이게 또 입사를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지역에 애착을 갖고 그 경쟁력을 갖췄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러니까 우리 정현철 매니저님 말씀드리면서 아마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95%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기업은 사람을 뽑고자 하는데 사람이 없더라고. 또 구직을 필요로 하는 청년 세대는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야 된다는 그 미스매칭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 틈새에서 오히려 청년 입장에서 보면 잘하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아마 토론하면서 계속 나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모실 분이 이제 기업에 오신 두 분이신데, 베리팜, 고창 베리팜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박지숙 대표님, 남편 따라 고창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2005년도에 귀농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전라도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애기 아빠 만나서 고창을 왔고요. 저희가 올 때만 해도 그런 교육이나 뭐 정보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들면 귀농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현실은 마음 같지 않았고 농사 짓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밭이 별로 없어서 이제 이렇게 도지를 얻는다거나 임대조차도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5년을 겪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늦게 결혼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에서 1년 정도 토스트 가게도 운영도 했었는데 복분자 농사 지면서 농업에 이제 새로운 비전을 보고 이제 복분자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1차 산업 생산, 2차 산업 뭐 가공 판매, 3차 산업 뭐 체험 관광 뭐 이렇게 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농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저희는 2008년도 그때 이제 농업기술센터 다니면서 복분자에 대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예. 2009년도 법인을 내면서 온라인 직거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했던 부분들이 잘 이렇게 좀 그 시대하고 좀 잘 됐던 건지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뭐 매출이 뭐 15억, 20억까지 이렇게 복분자를 그렇게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 14년 되니까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져서 위기의식이 왔었죠. 그러던 차에 이제 6차 산업을 알게 됐고, 예, 저희가 이제 그 매해마다 이제 그 10억 이상씩 그 뭐 매출이 보장이 되면 6차 산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 하고 그러려면 예, 뭐 체험도 해야 되고 뭐 판매도 하고 예, 서비스업을 그렇게 같이 이제 접목하게 된 거죠. 예, 농업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은 잠시 후에 또 듣도록 하겠고요. 네. 테라릭스의 김태형 대표를 모셨는데 테라릭스 소개와 더불어서 좀 기업하는 분으로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테라릭스는 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연료전지를 가지고서 파워팩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워팩이라면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소에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서 전자를 받아낼 수 있는 산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와 공기를 활용해서 최종 부산물로 전기를 얻고 물을 얻고 열을 넣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과정 때부터 연료전지를 전공을 했는데 원래 전공은 이제 토목과였어요. 그래서 학부부터 박사 때까지 계속 이제 전공은 이제 토목과에서 전공을 했는데 갑자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앞으로 인류가 가장 필요한 3대 기술이 결국은 에너지, 물 문제 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때 2007년이었는데 토목과에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당연하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기존에 있는데 연료전지를 찾으셨어요. 근데 왜 연료전지를 찾으셨냐면은 연료전지가 태생 자체가 그 미국 나사에서 제미니 프로젝트,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주 공간에서 사람들이 거주할 때 먹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연료전지를 처음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흑백 영상이 있어요. 초순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막 먹으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상, 흑백 영상을 저한테 틀어주시면서 야, 이게 앞으로 미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피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정도면 논문이 다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졸업을 한 1년만 더 하면 졸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뭐 만 톤, 억만 톤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이크로 단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신선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있던 분야가 연료전지라는 것이 실험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런데 한번 해볼만 하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이 테라릭스를 만드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제가 대기업도 다녀보고 출연연도 있어봤지만 결국은 세상에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결국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뽑을 수 있는 위치까지는 제가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군가한테 보여줄 게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테라릭스 제품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큰 주제와 벗어나진 않지만 이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는 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2050년이면은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아마 70억 인구가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략이 뭐냐라고 하면 다 각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 축을 맡아서 그런 기술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게 꿈입니다. 네. 뭐 꿈을 꾸게나 꿈은 공짜라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심지어 뭐 부안에서 뼈를 묻겠다 이런 심정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기업을 이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차차 또 말씀을 듣겠고요.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들어볼 분은 참 우리가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초의회부터 시작해서 도의회 또 국회의원까지 지금은 또 행정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김광수 수석님 모셨습니다. 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런 자리 오셔서 예, 할 말이 많이 있죠. 네, 네. 지방 정치에서 또 중앙 정치까지 전체를 한 2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뭐 구석구석 지역의 아주 곳곳에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또 많은 또 행정에 있다 보니까 네. 민원도 또 굉장히 많이 밀려오는 것 같고. 뭐 나름대로 어떠세요? 바쁩니다. 인구 숫자로 놓고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할 때쯤이면 정치하셨던 분으로서 미안함, 뭐 어떤 죄책감 이런 것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둘 다가 함께 있죠.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도 통렬하게 느끼고 네.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 소멸, 인구 출생률이 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하여튼 뭐 지역의 인구 감소,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것들이 현실이지만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려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선 8기 이제 정무수석의 위치에서 행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김관영 지사가 이제 기업 유치, 특히 대기업 유치 5개와 더불어서 지금 뭐 1014 해서 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 제도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기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지금 전북의 현 주소를 잃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지금? 우선 우리 김태형 대표처럼 저렇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남도 김해입니다. 김해. 예. 김해에서 여기까지 또 와서 이렇게 아기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성장시키고 이런 걸 보면 너무 기뻐요. 네. 그래서 김관영 지사 민서 8기 들어와서 거의 김관영 지사님 본인뿐만이 아니고 도청의 이제 기업 유치와 관련된 실무 담당자들까지 온 힘을 그냥 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정하게 성과도 지금 뭐 작은 성과도 좀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저께 어제 그 LG화학과 1조 2천억 그렇습니다. 새만금 예. 저 투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MOU가 맺어졌고 아마 이번 12월 달에 바로 공장을 짓는 것으로 시작할 텐데 어쨌든 뭐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유치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쓸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 그렇죠. 그래서 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청년들의 정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 이런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어떤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청년 친화적인 강소기업들을 아기 유니콘 기업 운영하시는데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잘 육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근데 이제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전라북도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럼 너네는 뭐 장점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니네 전라북도로 가야 될 이유가 뭔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다 우리 도로 오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경쟁이죠. 하니까 그냥 뭔가 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지난 연말에 새만금의 이제 소위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뭐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5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되는 이런 혜택이 있고 또 새만금 산단 용지나 이런 것들을 분양가가 좀 저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만금이 앞으로 어떤 미래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총장님 두 분 나오셨는데 기업이 들어와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추구하는 인력, 해당 인력, 특화된 인력,
기술 인력이라든지 어떤 분야의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공급될 수 있는가 이게 좀 대단히 중요한 아까 일자리 미스매칭 이야기도 네네. 했는데 그게 이제 기업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그런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예. 이것이 좀 저희로서는 고민이다 이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페트로전북 특집으로 마련한 멍석 토론 지방꽃은 그래도 핀다. 청년 취업과 정착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제부터 한 분 한 분 의제 발표를 듣고 자연스럽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주식회사 피나틱에 재직 중인 3년차 정현철 매니저의 의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게 제가 뭐 청년 대표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긴 하는데요. 우물 안의 개구리 개천에서 용 날 수 있을까? 그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미 용이 되신 겁니까? 용 날 수 있을까라서요. 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마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속담들은 이제 많이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이제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꿈은 크게 갖고 젊을 때 도전을 해라. 라고 해서 지역을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역에 정착을 하고 지역에서 기회를 찾아라. 라고 하니까 청년들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아까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이 우물이 안 되기 위해서는 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물과 샘의 차이는 우물은 가둬두는 거고 샘은 솟아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지역 전라북도에서 많은 좀 노력들이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게 솟아난다라는 건 일자리가 또 솟아나야 되는 거고 새로운 기업들도 솟아나야 되고 학교에서도 이제 저희가 수도권이 아니라 정말 그 지방에서도 꼭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전공 할 수 있는 좀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또 이제 사실은 또 청년들에게도 오히려 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대학교도 나왔고 또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타지 가가지고 노력할 그 정신력 가지고 이 지방에서 남아있는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청년들 또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 거다, 내 회사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져라 라고 하는데 사실 청년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주인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출퇴근도 마음대로 할 것 같습니다. 월급도 제 마음대로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도 제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회사에선 솔직히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회사에서 룰이라는 게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회사에서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좀 방법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싶거든요. 요즘 청년들 워라밸 지키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퇴근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싶거든요. 예, 돈이라는 건 뭐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일을 똑같이 해서는 월급을 더 많이 안 주더라고요. 일을 더 많이 하든지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든지. 그래서 그러기에 또 노력을 하니까 좀 그런 여건이 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리더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는 욕을 더 많이 먹는 예,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는데 네. 청년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자기가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여건, 또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고 처우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청년들이 굳이 뭐 이 지역을 떠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의 입장으로서 저도 이제 비나텍이라는 회사에 이제 3년 차지만 운이 좋게 사실은 초특급 승진을 해서 가장 젊은 또 팀장이기도 하거든요. 젊기라기보단 사실 어리다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팀장님들 비해서 한 10살 정도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선택한 경쟁력은 사실 꼰대였습니다.
요즘에 MZ 세대들 하면은 워라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삶이 우선시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꼰대를 더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마치 이제 내 회사처럼 더 일도 많이 하고 솔선수범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좀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경쟁력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이 자리가 되다 보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그 전문 운동 선수들은 이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하고요, 여름에만 이적을 할 수가 있어요. 스토브리그가 있죠, 겨울에. 예. 또는 이제 FA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이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이적을 하려면은 그 높은 이적료를 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또 지역에서도 하면 어떨까?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정말 그 뛰어난 운동 선수는요, 이 지역 내에서 또 뛰어난 기업으로, 우수한 기업으로 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면은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외부로 어차피 보낼 거 내부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정책들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새로운 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또 지역이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만 잘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저도 이제 인사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비나텍 때문에 사람들의 눈높이가 올라가가지고 예, 높은 처우를 바라고 있고 다들 이제 이력서를 비나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실제로도 사실은 전라북도 출신들의 예, 우수한 분들이 저희 회사로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예. 거꾸로 이제 그 회사에 있었던 분들은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서 잘 활용을 한다면은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 방안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네. 싶다라는 게 저의 예, 안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경험 속에서 고민과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지방은 그러면 우물입니까? 샘입니까? 이게 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현철 매니저님 말씀만 들으면 나에게는 샘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이제 속한 그 인사팀장들 모임이 있거든요. 지역 내에. 정말 인재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정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정말 느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 또 샘의 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 나눠주시죠.